자만했던 이강인은 처절하게 후회했고 대인배 손흥민은 너그러이 용서했다. 아시안컵 기간 중 대표팀 선배들에게 대들어 무리를 일으킨 이강인이 런던으로 가서 주장이자 내용 당사자인 손흥민 선수에게 찾아가 사죄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강인은 동시에 선배 모두에게 전화를 걸어 죄송하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는데요. 지난 21일 이강인은 자신의 SNS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아시안컵 대회에서 저의 짧은 생각과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흥민이 형을 비롯한 팀 전체와 축구팬 여러분께 큰 실망을 끼쳐드렸습니다. 흥민이 형을 직접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였고 긴 대화를 통해 팀의 주장으로서의 짊어진 무게를 이해하고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런던으로 찾아간 저를 흔쾌히 반겨주시고 응해주신 흥민이 형께 이 글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흥민이 형에게 얼마나 간절한 대회였는지 제가 머리로는 알았으나 마음으로 그리고 행동으로는 그 간절함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던 부분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특히 흥민이 형이 주장으로서, 형으로서, 또한 팀 동료로서 단합을 위해 저에게 한 충고들을 귀담아 듣지 않고 제 의견만 피력했습니다. 그날 식사 자리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봐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팀에 대한 존중과 헌신이 제일 중요한 것임에도 제가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대표팀의 다른 선배님들, 동료들에게도 한 분 한 분 연락을 드려서 사과를 드렸습니다. 선배들과 동료들을 대할 때 더욱 올바른 태도와 예의를 갖추겠다 약속드렸습니다. 저의 사과를 받아주시고 포용해주신 선배님들과 동료들에게도 이 글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의 행동 때문에 함께 비판의 대상이 된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향한 비판 또한 제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분한 기대와 성원을 받았는데도 대한민국 대표 선수로서 가져야 할 모범된 모습과 본분에서 벗어나 축구팬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이제까지 대한민국 축구를 지키고 빛내셨던 선배님들과 동료들 그리고 축구를 사랑하는 많은 팬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저희 위치에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베풀어주신 사랑만큼 실망이 크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구 선수로서 또한 사람으로서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헌신하는 이강인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사과에 진정성을 느낀 축구 팬들도 있을 것이고 반면에 그렇지 못한 팬들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는 한 번이고 그것이 반복되면 천성이라는 것이죠. 축구 팬으로서 또 이강인을 응원하는 사람으로서 다시는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김민지 선수의 언팔 사건 이후 또 한 번 대표팀 후배를 용서하는 대인배적 모습을 보였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자신의 인스타에 강인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모든 선수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며 그를 한 번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똑같은 상황에 처한다 해도 저는 팀을 위해서 행동할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 축구 선수로서 또 한 명의 사람으로서 참 귀감이 되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강인 본인이 화해한 사진을 올리긴 뭐하니 자기가 올려주는 센스까지 대단합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건 사진 구도가 조금 약하다. 심수창과 조인성처럼 헤드락 조지는 걸로 갔어야 임팩트가 크지 않았을까. 무튼 일각에서는 이강인의 입장 표명이 늦어진 것에 대한 비판도 있었지만 이는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 선배 모두에게 일일이 용서를 구하려고 늦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강인은 지난 주말 리그 경기를 마친 후 파리에서 영국으로 건너갔는데요. 이 같은 만남을 일찍이 이강인에게 조언한 자가 있었으니 16일 한 축구 커뮤니티 네티즌은 강인아 민심 회복하는 법 알려준다 라는 제목의 글을 적었습니다. 강인아 형이야 낭트 원정 갔다가 돌아오자마자 바로 런던 행 비행기 타라. 손흥민은 그날 먼저 경기가 끝나니까 런던에서 쉬고 있을 거고 그럼 너가 가서 죄송합니다 형님 하면 손흥민 성격상 됐다 밥이나 먹자 라고 할 가능성이 80%야. 그러면 너 식당 딱 가서 수저도 미리 세팅해놓고 참 밑에 휴지 까는 거 잊지 마라. 그리고 물도 빌 때마다 채워놓으면 아 이 새끼 이제야 사람 구실하는구나 싶어서 손흥민이 사진 한 장 찍자 할 거다. 그리고 다음날 손흥민 인스타에 밥 먹는 사진과 함께 해프닝이었다는 글 올라오면 그냥 게임 끝나 임마 라는 글을 올렸고 다른 네티즌들은 메뉴판 흥민이 형 시점으로 돌려서 보여드리는 걸 잊지 말고 참 계산도 하려고 하는 신용은 꼭 해야 한다 라는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강인이 이 글을 보고 손흥민 선수를 찾아간 것이 아닐까. 이강인이 사태 초기만 해도 주먹질은 없었다며 변호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는 등 맞불 대응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팬들의 비난과 함께 자신을 광고 모델로 기용한 대부분의 업체들이 연장 검토를 고려하지 않는 등 소위 손절각이 보이자 크게 위축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파리 생제르맹 구단 차원에서도 이강인에게 사태 수습을 위한 노력을 요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PSG는 이강인의 유니폼을 비롯한 굿즈 판매를 통한 다양한 수익 창구를 모색하고 있었고 또한 다음 달 서울에 아시아 최초 팝업 스토어를 개장하기로 하였으며 또
프리시즌 한국 투어를 통해 경기 수익도 기대했는데 이강인의 민심이 나락가게 되면서 구단이 계획한 모든 아시아 마케팅 역시 꼬여버렸기 때문입니다. 한편 아시아 스타인 두 선수의 화해는 중국에서도 크게 화제가 되었는데요. 특히 대인배 손흥민 선수의 인성에 다시 한번 놀라움을 드러내고 있는 중국입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나 같으면 용서해주지 않고 내가 국대 주장에 있을 동안 그를 배제시킬 것이다. 그런 수모를 겪고도 만나주는 손흥민은 이 시대의 진정한 딱거다. 손흥민 눈은 작지만 마음은 이 새끼.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의 과거 영상을 통해 그의 인성에 대해 재조명하고 있는 중국인데요. 칠레와 한국과의 A매치 당시 칠레의 두 선수가 경기 중 말다툼이 일어나자 손흥민 선수는 이에 즉각 다가가 싸움을 말렸습니다. 이에 중국 네티즌들은 역시 아시아의 손흥민은 손흥민, 어쩌면 사람이 이렇게 좋을까, 진짜 좋은 사람이네, 상대편이면 싸우게 해야지 라는 반응을 보였죠. 또한 토트넘이 경기를 마친 뒤 라커룸으로 복귀하던 당시 팬들에게 인사를 하던 손흥민 선수는 한 아이가 던진 수건에 맞았는데요. 아이를 보지 못했던 손흥민 선수는 이를 갑작스러운 비매너 행동이라 여겨 기분 상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아이임을 확인하고 밝은 미소로 웃어주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손흥민 선수를 두고 예민하지 않은 사람, 좋은 사람이고 좋은 축구 선수, 우리나라에도 이런 선수가 나온다면 야오밍과 샤오양보다 더 유명해질 텐데 그는 당연히 화를 내지 않을 거야 라는 반응을 보였죠. 또한 중국 네티즌들이 늘 주구장창 말하는 것이 손흥민 선수의 팬들을 향한 예의인데요. 중국 네티즌들은 손흥민 선수가 모든 후배 선수들에게 예의 범절을 가르치는 행동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강인에게 팬들을 향해 인사하라고 가르치거나 또 자신도 팬들에게 인사를 할 때 모자를 벗으며 예의를 갖추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처럼 어찌 보면 작고 사소하게 여길 수 있는 순간들이 결국 하나로 모여 오늘날 전세계 축구 팬들에게 사랑받는 월드스타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한편 손흥민 선수가 인스타에 올린 글에는 또 하나의 숨겨진 반전이 존재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서두에 이강인의 용서를 구하는 글을 적고 말미에는 대표팀 내 편가르기에 대한 글을 적었습니다. 그는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대표팀 내 편가르기에 대한 내용은 사실과 무관하며 우리는 늘 한 팀으로 한 곳만 바라보려 노력해왔습니다 라는 글을 적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강경하게 단호한 어조로 대응한 발언의 대상자는 스포츠 기자들이나 네티즌들도 아닌 바로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몽규의 입이 그 발언의 출처이기 때문입니다. 정몽규는 지난 16일 기자회견 당시 징계 여부에 대해 언급하면서 대표팀 징계 이전에 국내파와 해외파 그리고 92년생 이상 고참, 96년생 또 어린 선수 이렇게 팀을 나눠 생각하면서 대표팀을 가르고 개개인으로 나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불화를 진정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아예 대표팀 선수단 전체의 파벌 문제로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죠. 정몽규 말만 들어보면 파벌이 총 5개나 되는데 국내파, 해외파 92년생 이상, 96년생 그 아래 파벌들이 존재해서 대표팀이 한 팀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손흥민 선수가 기가 차고 어이가 없을 수밖에 없겠죠. 다른 선수들도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일례로 대표팀 고참 김진수 선수는 대표팀 불화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대표팀에 대해서는 협회에 물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 협회에서 인정을 했다는 것도 기사로 봤다. 협회에 물어보시는 게 맞는 것 같다며 축구협회 차원에서 해결이 돼야 함을 넌지시 밝혔습니다. 그런데 결국 축구협회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죠. 아니 오히려 없던 파벌 문제까지도 만들어내고 있으니 협회 전원 사퇴만이 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강인도 사과했는데 축협 너넨 대체 뭐하냐? 이강인의 항명 사퇴로 클린스만을 내보냈으니 이강인의 흥민 사죄로 정몽규만은 꼭 내보내자. 오늘의 한 줄 평, 사과해야 할 사람 한 명 더 있다.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